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은 합리적 선택의 마지막 테마입니다. 오늘은 사실 합리적인 조언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합리적인 소비자가 된다라고 할 때 제가 제일 먼저 부탁을 드리는 건 신용카드보다는 좀 현금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신용카드라는 거 어떻게 놓고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악마의 발명품이죠. 당장 돈 나가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깊은 생각을 하진 않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액 정도를, 물론 전액을 현금으로 쓰는 건 아니지만 현금을 사용해서 소비하는 패턴을 좀 익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금을 갖고 여러분들이 직접 소비를 한다면 계산할 때마다 직접 돈이 나가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신중해지고 조금 더 생각을 하시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판매 전략들은 대체 뭐가 있느냐라는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릴 건데요. 알고 계셔야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것에 속지 않기 위해서겠죠. 소비자들의 어떤 심리를 이용한 소비 전략. 첫 번째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중간은 가고 싶어 한다라는 이 심리적인 요인을 사용하는 판매 전략이 있죠.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일반적인 가게를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게에 가시면 가끔 이런 생각 하십니까? 야, 저거 너무 비싸서 안 팔릴 것 같은데 저걸 왜 갖고 있지? 라는 생각을 가끔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비싼 상품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걸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중간을 가고 싶어하는 심리를 이용하는 전략입니다. 가장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정식 같은 데를 가보시면 메뉴판 딱 볼 때 기억나세요? 뭐 예를 들어서 A 상품은 10만 원, B는 5만 원, C 상품은 3만 원이라면 이 상태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A 상품이 없는 상태를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B와 C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뭘 사시겠습니까? 실제로 5만 원짜리 상품과 3만 원짜리 두 개의 상품으로 구성된 경우에 판매량은 3만 원짜리가 더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10만 원, 5만 원, 3만 원짜리가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거의 5만 원짜리 상품이 팔리게 된다고 그래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중간은 가고 싶다라고 하는 심리 때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판매 전략이 있고, 물론 이게 함께 연결되는 전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동경제학이라는 경제학의 분야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그분을 따로 강의를 해드릴 생각인데요. 카노운이란 교수입니다. 카노운 교수가 입증한 효과인데요. 보통 우리가 단내림 효과라고 하죠. 다른 말로는 정박 효과라고 하는데 배가 닷을 내리면 이제부터 거의 움직이질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판단하게 되는 이런 효과를 말하는데 뭐 경찰처럼 말하면 되게 어렵고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시면 이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꽂혀버리는 거예요. 뭐에 꽂힌다. 꽂혀서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는 자기의 선택에 있어서 계속 영향을 끼치게 되는 기준값을 갖게 된다는 뜻인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좀 전에 했던 거랑 연계해서 일단 한번 소개를 하고 들어갈게요. 한정식집 같은 데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그 아까 말씀드린 중간을 하고 싶다는 심리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 상품을 진열할 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10만 원, 5만 원, 3만 원짜리가 있으면 대부분은 이렇게 진열되어 있지 않나요? 3, 5, 10으로 진열되는 게 아니라 10, 5, 3으로 진열됩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말을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꽂힐 때 반드시는 아닙니다만 처음 보는 것에 꽂힌다는 거죠. 그 얘기는 10만 원짜리를 딱 보고 나서 그 다음에 5만 원짜리 보게 되면 이 10만 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는다는 얘기예요. 남아있어서 5만 원으로 딱 가는 순간 왠지 모르게 싸게 느껴지는 거지. 그러면서 이게 좀 상대적으로 싼데 3만 원 가기는 뭐하고, 그래서 중간하고 싶다와 단내림 효과에 의해서 5만 원짜리를 대부분 구매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여러분들의 소비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판매 전략에 속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이런 단내림 효과는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백화점도 마찬가지인데요. 백화점 가보시면 명품관은 다 1층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저랑 이 모니터를 토대로 만나시는 분들이 전 명품관만 갑니다. 이런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가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명품관 옆을 지나가다 보면 사실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꼭 1층에 있을까 이렇게 말하면 일단 여러분들 지나가다 한 번쯤 보죠. 그럼 딱 보고 난 다음에 명품이군. 그러고서 우리 2층을 갑니다. 근데 명품관이 기억에 사라지지가 않죠? 2층에 올라오는 순간 뭘 느끼십니까? 갑자기 싸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실제로 명품관이 1층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단내림 효과랑도 관련이 있고요. 옷가게 같은 데를 가보셔도 여러분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 입구에 신상을 주로 배치하기도 하지만 비싼 상품을 주로 입구 쪽에 배치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일까 이렇게 말하면
그걸 딱 보고 들어오면서 이게 기억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기준값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이 좀 싸다고 느끼게 되는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이기도 하죠. 이런 거 찾아볼 수 있는 곳은 많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계속 옷가게에 나왔을 때 옷가게 겪고 한번 해볼까요? 옷가게 가시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많이 보실 겁니다. 10,000원이라고 써있고 찍 이래놓고 6,000원 이런 거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10,000원 찍 6,000원?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6,000원짜리인 거죠 결국은. 그럼 6,000원이라고 써놓으면 되는데 왜 10,000원 찍 6,000원을 꺼냈을까요? 이렇게 말을 하면 10,000원이 계속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이 기준값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6,000원에 사는데 4,000원을 깎아서 샀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싸게 샀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고, 똑같은 맥락인데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아요. 예를 들면 상품인데 A 상품은 6,000원이라고 써 있고 B 상품은 10,000원 이렇게 써 있는데 가로 40% 세일 이렇게 써 있으면 결국 여러분들이 어느 걸 사시나 지불하시는 금액은 6,000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두 상품 중에 실험을 해보니까 뭐가 더 많이 팔립니까? 그러면 뒤에 10,000원 40% 환율이라고 써진 상품이 훨씬 많이 팔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6,000원 내고 10,000원짜리를 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어떤 단내림 효과에 의한 판매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럼 여러분들이 소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내가 지불하는 금액과 이 상품이 나에게 주는 만족도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물건을 구입하셔야 되는 거지, 어떤 비교되는 기준값을 토대로 해서 내가 괜히 싸니까 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 중에 제가 제일 재밌는 경험은 이거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담인데요. 제가 사실 주상복합 아파트에 삽니다. 그래서 저희 지하에 뭐가 있냐면 그 와인바가 있어요. 제가 어떤 날, 그러니까 처음 간 날입니다. 그 와인바를 처음 간 날인데 좀 책을 쓰다가 워낙 글도 안 써지고 해가지고 반바지를 입고 주머니에다 이제 10,000원짜리 몇 개를 넣고 처음으로 와인바를 갔어요. 자, 바텐더 앞에 딱 앉아가지고 일단 메뉴판을 딱 보고 있다가 뭐 적당한 와인 한두 잔 먹고 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딱 보고 있는데 적당한 가격 10,000얼마짜리 와인이 있더라고요. 요걸 하나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텐더를 여기요 라고 불렀는데, 그분이 딱 오실 때 그분 얼굴에 비춰지는 딱 뒷면에 와인이 한 병 진열돼 있어요. 근데 가격표가 크게 써 있는데 700만 원이랍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이재용이 사는 동네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와인바는요, 대부분은 그 동네 사람이거나 저희 아파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제가 반바지 입고 나갔지만 저 말고도 뭐 그런 차림 많습니다. 슬리퍼 신고 나온 분도 많고요. 그럼 하나 물어볼까요? 주머니에 700만 원 들고 다닐 사람이? 그렇죠. 저희 동네는 없습니다. 그럼 그 700만 원짜리 와인은 오히려 팔리지도 않을 거고 보관 상태는 깨질 수도 있을 텐데 대체 그걸 왜 올려놓은 걸까요?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 하느냐면 700만 원짜리 와인이네? 단내림 효과, 기준값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딱 700원짜리 딱 보고 난 다음에 그런데 속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저조타도 뭐냐면 700만 원이네? 그러고는 잠깐만요. 그러고 다시 메뉴판을 봅니다. 그러고는 소비 계획을 세웠던 것보다 한 단계 높은 2만 얼마짜리를 시키게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왜 그런 걸 진행했는가? 왜 팔리지도 않는 비싼 걸 진행하는가? 사람들에게 어떤 기준값을 제공하기 위해서다라는 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